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복도 없고, 자식복이 없는 사람은 재물복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자식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말년복은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사람은 태어나서 축복을 받는 거죠. 태어난다라는 그 자체는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고, 운을 엄청나게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 자식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년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내가 그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기운이 작아서 의식주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자식의 기운 또한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작기 때문에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그 기운을 누구에게 받는가? 부모에게 그 기운을 받아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나의 그 원심 상태로 가야지 되고, 내가 욕심 상태로 가게 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욕심으로 나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식 또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그 부모가 원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 또한 원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이 자식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는 거고, 토끼는 토끼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려서부터 사냥법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토끼는 어려서부터 도망가는 거를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내가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게 기운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나의 그 욕심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배우자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까는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그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겠다라고 결혼하게 되면 그 기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원심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원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기감흥을 하기 때문에 그 동기감흥은 한치의 그 빈틈없이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런데 내가 배우자의 덕을 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주게끔 해야지 되는데, 그 상대의 남자도 이 여자가 예를 들어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속이면서 감추면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속이고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이전 연애 시절에는 자기 서로가 눈꺼풀이 껴서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배우자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더더욱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와중에 자식은 태어났고 자식은 성장을 하죠.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부모의 기운, 서로가 부모의 그 기운을 쓰는 거를 보고 그 자식은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라난 그 자식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되기가 어렵고, 내 자식 또한 성장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뭐 게임에 빠진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그러한 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배우자도 이렇게 복이 없는 그 지질이 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흉을 보죠. 그러면 그 자식도 그거를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안 좋은 형국으로 흘러가고, 내가 자식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기운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만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배우자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자식도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지게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좋아졌으면 이왕이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나인 것처럼 내가 배우자가 아닌 것처럼 서로가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직시하고, 감독력 철학을 특히 공부하면서 나의 기운이 커졌는데, 그러면 남편의 기운도 커져야지 되고 자식의 기운도 커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운을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큰 마음으로 품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든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기운을 크게 쓰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범이 돼서 솔선수범해야만이 자식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부가 굉장히 싸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자식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이 내가 기운을 크게 쓰면서 배우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선택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이 기운을 넓게 쓰면서 내가 잘 되게 되면 다 두루두루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부부싸움 하기 이전에 냉전이 흐르죠. 그러면 그 냉전이 그 흐르는 그 기운조차도 자식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모라고 하는 거는 사이가 좋게 흘러야지 돼요. 기운 자체가. 그래야지 그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신적인 존재 아니면 굉장히 존경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존재의 그 기운이 이상 기운이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존경하는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란 절대 자식 앞에서는 싸워서도 안 되고 이상한 냉기가 흘러서도 안 되고 항상 다정다감하게 있어야지 된다라는데, 더더욱 여기 기운이 이제 작고 안 좋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빠 흉을 보면서 자식도 너도 아빠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 흉을 보면서 아빠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너도 아빠를 닮았다, 너도 엄마를 닮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식은 기운이 커지기는커녕 그 자식이 기운이 점점 작아져서 그 자식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운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기운을 크게끔 내가 유산을 남겨줄 거냐, 아니면 기운을 작게끔 유산을 남겨줄 거냐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을 해서
예를 들어 자식에게 예를 들어 그 수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하더라도 나의 그 자식이 기운이 작게 되면 그 유산은 다 말아먹게 돼 있고 다 없애버리는 형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없어요, 자식에게. 그런데 기운 하나만은 내가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식이 엄청난 재물을 끌고 온다라는 거고 엄청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부부싸움을 자식이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봤을 때 부부싸움을 했는지도 냉기가 흐르게끔 그러한 기운도 전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정다감하게 되면 내 자식의 기운은 커지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설사 부부가 자기의 뜻대로 서로가 지속적으로 그 뜻이 맞지가 않는다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모가 이혼된 부모도 부모요 이혼 안 한 부모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는 절대적으로 흉을 보면 안 돼요. 아빠 때문에 이혼을 했다. 엄마 때문에 이혼을 했다. 엄마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다. 아빠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다. 그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자식의 기운은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의산한 골목길에 가다 보면은 꼭 뭐가 나올 것처럼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한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설사 이혼이 됐더라도 뜻이 안 맞아서 했고 사이는 좋았지만 이상이 달라서 이혼을 했고 서로의 장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는 무탈 없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배우자를 욕을 하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부정적인 기운이 커져서 예를 들어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제대로 길을 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설사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다. 말년까지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의 덕이라도 보는데 자식까지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워지고 자식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그 유산을 내가 재물로서 남겨줄 것이냐 아니면 기운으로서 내가 남겨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 자식이 엄청나게 발복이 되면 나도 이득을 보지만 발복이 안 되면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주변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라는 탓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한 거고 그 배우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배경이 좋아서 그 두루두루 다 좋은 거를 내가 덕을 보려고 결국 선택을 했지만 현실을 내다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 싸움의 원초적인 거는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욕심이라는 거를 알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심으로서 나의 기운을 키워야지 나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두루두루 주변 사람이 전부 다 좋아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